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간밤 사이 시간이 45년 역행할 뻔했습니다. 간밤 비상계엄 소식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국회가 발빠르게 저지에 나서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놀란 마음 진정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밸류업으로 자산 시장 좀 끌어올려 보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스스로 대형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시장 이제는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돼 버렸는데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현재도 미래도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재의 부동산 그리고 미래의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자산 시장 정말 알고 싶다.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시작합니다. 괜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저희라도 힘내면서 여러분께 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바꿔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 그 역사의 현장을 밤새 지켜보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 소식으로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늦게 귀가하고 있는데 제 머리 바로 위로 헬기가 지나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아지면은 시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워낙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도 인하했죠. 용산 업무지구도 발표했었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주 내내 준비해 왔었는데 어젯밤 그 사건을 겪어가지고 오늘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자, 왜 불확실성이 투자에 굉장히 위험한가? 만약 내가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내가 방향을 선택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것은 여기에 안개까지 낀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지키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을 가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할 텐데 오늘은 강의보다도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테니까요. 올바른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좀 믿어왔던 가치들 다 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고 마음도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투자 기준들 좀 세워가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 꼼꼼하게 바라봐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런 자리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오늘도 저희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정말 예상 밖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정말 요새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과연 정부의 희망대로 지금 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정부가 너무 큰 폭탄을 던져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들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내가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방송 나간 뒤에 바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낮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금리가 낮추면은 집값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저는 중요한 게 금리가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블이 터지는 그래프와 너무 비슷하다. 자, 버블이 터지는 시기는 그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 경제위기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 금리가 떨어질 때 나타난다. 자, 그 부분을 얘기해 왔었는데 제 강의 1:1 상담이나 그런 거 오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 왔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문제가 되는 게 달러 환율. 어젯밤에 갑자기 달러 환율이 굉장히 요동쳤었어요. 제가 굉장히 시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부동산 부채가 있는데 금리를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부동산 부채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금리 낮추면은 집값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오늘 그 얘기 할 거고요. 자, 지난주에 굵직굵직한 게 이 두 가지가 더 나왔는데 용산 업무지구하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이 돼서 25년 내년에 첫 삽을 뜰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겠죠. 실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뭐라고 해야 하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 흔히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 지난 한 주 내내 준비한 겁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방송 어젯밤 사태로 인해서 들어가실 분 없겠죠? 자, 재산 지키려면은 이 사업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실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동산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에는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나라의 땅값, 부동산 값도 당연히 그 가치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부동산 상가 시장은 상가 안에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 들어와야 그 상가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상가 시장 그런 거는 진짜 로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려면은 우리나라 안에 산업이 발전하고 돈이 벌리고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많이 들어가는 거, 특히 미래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해상풍력, 2차 전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산업들 이런 부분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서울 경기 쪽보다는 밑에 남부 조선업 라인 쪽이 더 유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서울 경기 이런 부분에 이번에 발표된 곳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쪽을 주의하셔라. 그렇게 강의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산을 지키세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금리를 낮추면은
집값 올라간다 떠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금리 한참 올라가기 초창기 그 시점에 금리 내려가도 집값 올랐던 그런 시점, 예를 들자면은 2010년 그때쯤 경제 위기 왔을 때는 왜 경제 위기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죠. 자, 솔직히 채권 전문가들의 83%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깜짝 인하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상을 못했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동안 계속 이거 낮추면 안 준다, 낮추면 안 준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은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첫 번째가 물가 문제고요.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거는 한국은행의 첫 번째 사명은 물가입니다. 그런데 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낮추는 두 번째가 이제 사회에 돈을 풀고 자금이 활성화돼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데 오히려 경기를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은 경기를 부양할까? 자, 제가 금리가 낮았던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2년 이때까지 금리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투자가 늘어난다 얘기는 했었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자, 그러면 왜 금리 낮아지면은 집값이 안 오르느냐? 경제 상태가 별 문제 없을 때 금리가 낮춰지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자, 경제가 위험해서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면은 집값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고 금리를 낮추더라도 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자 갚기 버거워가지고 2030 대기업이 지금 잠재적 부도이익이라고 하고 있고 자, 금리가 이렇게 낮춰지는 이유는 내년 이 경제 성장률이 1%대라고 2%도 아니고 1% 경제 성장률이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마 1% 경제 성장률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라고 봅니다. 이거 아니면 이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으면은 대기업에서 부도 위기가 난다면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빚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빚이 있는 부동산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제 위기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일본 버블 사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 메커니즘을 꺼내오겠지만 자, 어느 한 군데에서 거품이 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품이 끼었을 때 어느 한 부분에서 터지기라도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거품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는데 지금 금리를 낮춰도 중요한 거는 빚을 낼 수 없다. 이거는 빚은 어떻게 내죠?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빚을 빌렸으면 갚아야 합니다. 자, 그러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불황. 자, 자영업자분들 빚을 내실 수 없게 되겠죠? 자, 지금 매물 서울 역대급으로 쌓였어요. 9만 건 이상. 마피 분양권, 경매물건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빚을 냈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잘려서. 그런 분들이 아마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물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제위기 상황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자, 삼성, 롯데, 포스코, 한국의 기둥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어나든 자, 가장 중요한 건데 신용도가 하락하면은 가치가 이거 안 되겠어. 롯데건설 이거 가치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롯데타워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지금 무마하려고 하잖아요. 자, 못 믿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빨리 빚 갚으쇼. 당신들 못 믿겠어. 아, 이거 갚을 수 있겠어, 나중에? 지금 빨리 이거 상환하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신용도가 하락하면은. 그러면 그게 안 되려면, 아, 이거 조금만 봐주세요. 그러면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추가 담보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돈을 어디에서 구해와야죠. 돈을 어떻게 구해와야 하는데 영끌 하시는 분들은 그게 될까요? 자, 주담대 연장했을 때 이 뉴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주담대 연장하려면은 7,500만 원을 상환하라. 이게 그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요. 집값이 1억이 딱 있어요. 1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요. 이게 8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번에 80%까지 대출 내준 사람들, 대출 내준 그런 정책 대출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이거 다 날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이 8천만 원의 80% 이만큼을 빨리 더 갚아라. 아, 이게 80%까지 내줘야 하는데 건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80%까지 갚아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버블 시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집값이 떨어질 때 집 갖고 있는 주인들한테 돈을 내놔라. 이런 독촉장이 날라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본 버블, 그리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경제 붕괴 사태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 구할 수 없어서 난리 나는 그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런 설명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한번 일어나면 또 연쇄적으로 도민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한테 또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건설사들 그 주변에 집값이 하락하면은 건설사들도 빚내서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 그거를 했으니까, 그럼 건설사는 몇 천만 원이 아니겠죠. 몇백억, 몇천억이겠죠. 자, 그러면 또 이게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거품이 꺼질 때까지 계속 이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경제 위기 올 때의 상황입니다.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이거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돈을 쏟아 부었는데 빨리 거품을 정리했어야 했어요. 근데 거품을 정리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부동산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많은 투자 회사라는 곳들과 뭐 전문 투자 전문가라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쪽 많이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 내놨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이런 거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겪었다고 했죠. 용산 업무지구가 멈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경제 위기가 터지고 자금이 부족해서 용산 업무지구가 무산됐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자, 예상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코레일 측에서 14조 3천억 이렇게 하는데, 자, 문제는 SH에서 7억 2천을 무엇라고 하느냐? 공사채. SH 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서 이 자금을 들여놓는다는 겁니다. 벌써 자금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 터지는 상황에서, 금리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빚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리고 이게 분양이 될까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금 문제로 무산됐던 사업을 이미 시작부터 자금 문제를 안고 시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계엄 사태 벌어졌기 때문에 더 오리무중, 말 그대로 안개속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될 수 있는 거는, 자,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이게 새로 서울의 집값 문제를 그거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 문제 있죠. 자, 건물 올리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뭐 길 같은 경우는 이거 코레일 측 그 자금으로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었고, 중요한 거는 전기 문제예요. 전기가 와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물 문제입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기 문제는 지금 서울 수도권 측에 많은 사업장들이 전기가 없어서 멈추고 있고 실제 하남에서는 재건축 사업장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정비 사업이 허가가 안 나니까 소송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고양시에서는 짓고 있던 킨텍스 3 전시장도 짓고 있다가 허가는 나서 짓고 있다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 멈추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 동서 경기도에서 이런 전기 문제 겪고 있는데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자, 문제는 이 성전선로 문제입니다. 발전소가 아니에요. 성전선로 문제고 2020년부터는 2년 뒤부터는 전기요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서울이 전기비가 가장 비싼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친환경이 들어가는 지역이 남부 지역이 또 겹치거든요. 그런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전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지역에 가셔야지 전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기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으로 가셔야 돈을 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또 일기 신도시 문제도 선정됐었죠. 지난주에 정말 팡팡팡팡 터졌어요. 자, 그렇게 됐었는데 자, 선도지구 지정은 자,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되는 지역을 이렇게 크게 딱 나와 있지만 이 지역 안에서 일부 10% 정도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에 재건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성, 건축비 문제.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리가 높은 지금 금리 낮추더라도 은행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한테는 지금 건설계 부분에서 그리고 신용도 낮아지면은 아무리 기준금리가 낮더라도 실제 빌릴 때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낮은 시절에 신용도 불량인 사람이 금리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낮은 시절에도. 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하거든요. 어떤 데는 10억까지 분담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3억, 4억만 넘어도 안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의 똑같은 상황인데 자, 탈락 단지하고 선정된 단지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나는 선정됐어. 이렇게 나는 여기 이쪽에 이렇게 선정됐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같은 상황에 다른 나머지 부분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분명히 지금 이런 지역은 벌써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선정된 지역도 어제 그 사태 때문에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 분담금 문제를 문제없이 해결하고 진행되려면은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지원, 실제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실질적으로 곳간이 동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과연 될까요? 아까 용산 업무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성, 돈이 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고 세계 경제도 잘 돌아가야, 솔직히 세계 경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잘 돌아가야, 돈을 잘 벌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도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제 방송 보시는 분은 항상 귀에 지금 딱지나게 들으셨겠지만 재건축 갭 투자는 쳐다보지 마라. PC 있는 부동산 쳐다보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오리무중 상황에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의 산업을 일으켜서 그 지역의 가치를 일으켜주는 곳이어야 돼요. 아파트 짓는다고 그게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도 이거 정부 사업 중에서도 어쨌든 세계 흐름 타는 일자리들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세계 흐름이 친환경 쪽이다 보니까 특히 남부 조선업 라인 중에서도 오히려 전라남도 쪽이 친환경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준비해오던 이쪽 지역이 앞으로 2010년 이후로 계속 서울 수도권이 계속 부동산을 우리나라 인구를 빨아들였다면은 당분간은 친환경이 기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전라남도 쪽에서 빨아들일 거다. 기업들이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안개 속에서 우리가 발을 헛디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계 흐름을 타야 하는데 지금 세계 흐름은 친환경과 AI 일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AI에 나라 명운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라남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찾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여야 의원이 한꺼번에 가서 해상풍력 그런 거를 지원을 하는 거. 결국에는 이 친환경 에너지 해야 하니까 이렇게 했었고요. 자, 가장 큰 데이터 센터도 10조 원 규모로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 20조 열렸다는데 10조 원이 또 여기 전라남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전기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전기 문제 하는데 자, 이 전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양시 사업장이 멈췄는데 자, 이게 25년까지 이게 원래는 옛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연장돼서 25년이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게 또 28년까지 또 연장됐어요. 반면에 이쪽의 변전소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되던 게 이번에 국무총리 방문하면서 28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자, 여기는 앞당겨지고 이쪽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자, 이 지연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서울 쪽에 제대로 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전기비 부담 때문에 전기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친환경이 되려면은 또 이제 동해안 쪽이 아니고 원전 쪽이 아니고 또 이 친환경이 되는 지역 쪽으로 가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남쪽 조선업 라인 쪽에 동해안보다도 서해안 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거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재건축 부양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수도권은 리스크가 큽니다. 앞으로의 방향으로 봐서 지금 당장 돈 푸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제 계엄령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사람들 제가 이게 뒷북치는 내용이 됐지만 제가 이거 지난주 계엄 일어나기 전에 계속 준비해 왔던 겁니다. 믿어주세요.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경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자리 그것은 AI와 친환경이 있는 지역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제 위기 안개가 껴있는 상황에서 내 목숨 재산을 지키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AI, 친환경, 전기일 텐데 확실히 이런 쪽 부분들 어디에 이 산업군들이 들어서는지를 알게 되면 일자리가 어디에 늘어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지역들 딱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 싶으면 나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시험 잘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험 문제 자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 정말 중요한 선생님의 역할
더더욱 역할이 중요해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에게는 부동산 선생님이 있습니다. 쪽집게 선생님,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들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전문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도 저한테 1대1 상담 오신 분께서 용산 그 재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론 계엄 사태 터진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위기에서 탈출하셨을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식으로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탈출하게 하신 분이 지난 2, 3년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방송보다도 무료 세미나 상담이나 1대1 상담에 오셔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그 위기를 탈출하신 겁니다. 내가 위기를 탈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 투자 부분에서도 이런 곳에서 얘기하죠.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투기 조장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상담과 세미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에서만 그냥 보고 끝내시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안개가 끼어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 갑갑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각각 다들 또 상황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 이 무료 상담 세미나에 오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내용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 이 무료 상담 세미나 매주 2차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리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주상복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여쭤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김포시 양촌읍 네, 하군리 네, 2982번지 네. 더웰 팰리스. 네. 요게 지금 주상복합 오피스텔인 예, 것 예, 예. 같네요. 예, 네. 예. 자,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의 더웰 네. 팰리스. 앞으로의 네. 전망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오피스텔은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셨나요? 예, 앞으로 이렇게 향후에 전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다가 조금 넣고 앞으로 월세 좀 받아볼까 해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 월세를 받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을 네. 둘러봤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이렇게 공업단지 공장지대예요. 네, 맞습니다. 예, 공장이 그리고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무 보러 온 사람들이 방을 네.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가지고 예. 여기는 월세가 잘 나올 지역이에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살펴봤는데 네. 여기 이 지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방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월세가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어찌됐든 여기에서 일하고 이 지역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잘 곳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 많은 지역에 방이 부족한 현상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투자 방향은 굉장히 맞는데요. 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차익 실현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월세 네. 잘 나오는 수익이 잘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 앞으로 그럼 오르거나 이러지는 예, 않을까요? 오르기는 좀 어려운 게 어떤 네. 거냐면은 네. 그래도 이제 지금 보면은 주변에 공장도 많고 앞으로도 이렇게 공사 개발되는 지역이 있고 뭐 자꾸 좋아지는 게 있기는 한데 네. 이렇게 개발되고 좋아지면은 원래 가격 상승하는 게 맞는데 네.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사는 지역이지는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자, 일하기 좋고 처음에 젊은 분들이 방 싸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들어오는데 네. 애들이 점점 크다 보면은 이제 학교를 좋은 학교로 네. 보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군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여기 보유하고 계신 이 학군리의 이쪽 주변에 네. 학교가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게 초등학교 하나 정도거든요. 여기 네. 학군 초등학교 이거 하나 정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한 1, 2km 이상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거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학군 배정도 받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계속 음. 돈이 많아질 때까지 그렇게 상주를 해야 그 지역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데 네. 오르려고 하면은 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나가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아파트 심지어 여기 지역의 옆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이제 네. 전세나 세 같은 거 잘 나가고 뭐 방이 비는 일은 없는데 가격이 네. 상승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네. 월세 그러니까 수익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네. 다만 여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그 오피스텔의 기능은 또 그거거든요. 징검다리 역할. 네. 이 예. 내가 여기 평생 살 게 아니라 잠깐 살고 더 좋아지면 더 높은 곳으로 갈아타려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의 수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그래서 잘 되는 이런 사람 많은 중심감 지역에서도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런 부분 조금 더 이제 차익 실현까지 생각하시거나 뭐 이제 보통은 수익이면 수익이고 차익이면 차익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좋은 투자 원하시면은 한번 상담 오셔서 더 자세히 상담받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에 더웰 팰리스 오피스텔 보유 중이신데요. 애초에 생각하셨던 투자 목적에 잘 부합하는 부동산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달이 좀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이 부동산을 선택을 하셨는데 투자 목적에 딱 맞는 선택이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월세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실까요? 그 토지, 그 평택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전망이라든지. 네. 자, 이 토지 주소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893-8입니다. 893-4요. 8. 네. 893-8. 893-8. 네. 예. 자,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의 토지입니다. 자, 이쪽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택을 예. 투자하셨다는 건 굉장히 안목이 있으시다는 건데 이쪽 토지 같은 게 언제 보유하셨습니까? 거기 한 5년 다 돼가네. 2020년 8월 달에 제가 구입을 그러시면 이 예. 투자한 거는 그래도 좋은 시기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좀 농지법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예. 먹으시고 있으시겠어요.
예, 예. 아,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투자 잘하셨다고 정말 요충지 나름 요충지라면 요충지에 투자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농지법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하다 보면은 분명히 풀리게 돼 있거든요. 예. 아무리 이제 토지나 이제 부동산에 이제 오히려 그쪽에 보수적인 이 진보 쪽에서도 지금 이 농지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농지법은 아마 풀릴 거라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풀릴 거라고 예상되니까 농지법은 일단 마음 느긋이 갖고 기다리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쪽이 왜 요충지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지금 여기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방향을 봤을 때 이쪽 숙성 뜰길이라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 교차되는 게 이렇게 이 지역의 중심인 오성면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앞에서 교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자, 이 두 길이 숙성 뜰길하고 숙성 길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논밭이라든가 마을 같은 데 보이는 이렇게 곳에 길은 잔뜩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숙성뜰길하고 숙성길이 2차선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길들, 길 잔뜩 있지만 2차선 길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고 다 녹록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이 길을 따라서 실제 마을 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래서 요충지 길 중에 요충지 만나는 교차점에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투자 안목이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목이 있게 잘 투자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조금 농지법 때문에 걸리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건 분명히 해결되실 거예요. 자,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일단 지금 요새 삼성이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발전할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자, 이 근처로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서 잠깐 밑으로 내려온 지역에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뭐냐? 하수처리장입니다. 네, 하수 조그맣. 예, 어찌 보면 혐오 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하수처리 시설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뭐 오물을 배출했을 때 이거를 해결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거는 필수 시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수 시설이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지금 논이 많나요? 아니면 건물이 많나요? 논이 더 많거든요. 예, 논이 많죠. 예, 논이 많다라는 거는 하수나 오물이 나올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미리 하수 처리장을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이쪽에 하수 처리장이 여기 한 800m 거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쪽 하수 처리장 주변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잔뜩 들어올 거다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처음에 저도 그걸 봤거든요. 예. 그럼 투자 안목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은 여기 창내 신호장역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역이 그동안에는 여기에서 막혀 있었지만 이렇게 기찻길이 개통됐기 때문에 이 역도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중심은 역시 이 행정할 수 있는 면사무소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요 시설들 중심축에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쪽 왔다 갔다 건너가 다니려면 이렇게 기찻길 이 사이를 건너 다니려면은 이 사이를 관통하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농지법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꼭 보유하시고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네, 아유, 그 전문가의 그 시청자네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 투자 안목 너무
좋았습니다. 자,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토지 위치 너무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농지법이 좀 걸린다면 걸리는 단 하나의 문제인데 하지만 이건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다라고 답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5002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해맞이타운 5동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987년에 준공이 된 좀 시간이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저층 아파트네요. 자, 요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자로 질문 주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일자리가 이 달서구 쪽으로 이 송현동 주변에 이쪽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서 산업단지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쪽 대구 서쪽이 굉장히 잘 컸거든요.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구에는 전철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역세권이면은 서울의 역세권보다 훨씬 좋은 역세권입니다. 그런 희귀성이 있는 역세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구의 문제점은 뭐냐? 그동안 워낙에 대구에 공급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투자하신 분이 어떤 투자하셨는지 아니면 여기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투자하셨다면은 이런 저층 아파트가 요새 대구에서 최근에 재건축 인기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하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재건축 갭 투자는 지금 쳐다보면 안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대구에서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공사가 멈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재건축 하던 것도 진행되던 것도 멈추는 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그런 것 때문에 한 몇 년간 이 준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계속해서 물량이 계속 공급이 없다 보니까 아예 딱 끊겨 있다 보니까 서서히 소진이 돼서 물량이 소진이 돼서 지금의 대구 아파트들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지의 아파트는 일단 재건축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더 이상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분명히 경제 위기 헤쳐나가면은 가장 먼저 오를 지역이 저는 대구 지역이다. 대구가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구의 문제점은 이제 인구만 좀 늘을 수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만 지나면은 다시 헤쳐나갈 거니까요. 이렇게 역세권 아파트 대구에서 굉장히 희귀성 있는 아파트입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는 잘 헤쳐나가고 보유하셔라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의 해맞이타운 이 저층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자, 역세권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자, 이 아파트도 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답변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보유 의견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신다면요. 저희한테 한 번 더 전화 주시거나 무료 상담 세미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세미나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니까요. 평일이 편하시든 주말이 편하시든 여러분의 편하신 그 요일과 날짜에 맞춰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절이 수상하다라는 말을 요새 또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심상한 마음들 잘 가라앉히시고요.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